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되는 곳 혹은 지정될 곳들 웬만한 데 다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최근에 분양단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입니다. 힐빌이죠. 고덕 강일지구에 있는 거죠. 평당 2230만원이다. 로또가 아니라 기대보단 실망이다. 왜요? 고덕 강일지구는 공공택지죠. 공공택지. 여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천보다 고분양가니까 지적이다. 근데 사실 지금 아파트값이 과천이 강동보다 더 비싸다. 이런 상황이긴 하죠. 사실상 과천은 재건축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 3법에 힘입어서 많이 떴던 지역이긴 한데 그리고 80년대 아파트가 많고 그런데 거기보다 비싸니까 고분양가다. 로또 분양 기대한 수요자들 실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비싸냐.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 평당 1700에서 1800 정도였는데 이번에 평당 2230이니까 비싼 거죠. 근데 시세 대비 3에서 5억밖에 안 났다? 라고 하면서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시세 차익은 나면은 로또죠 무조건. 원래는 지들 입장에서. 그런데 왜 여기는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느냐. 강동구에서 저기 막 분양받는 사람들이 저쪽에 몰리면 안 되죠.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혹은 앞으로 분양할 재건축에 몰려줘야지. 저기는 로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쪽으로 몰리지 않게 그 수요를 온전해 두려는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사랑 비교해요. 여기랑 비교하면서 여기랑은 왜 비교 안 해요? 여기는 38평이고 33평이니까 전혀 로또 아니다. 이게 아니라 3에서 5억 원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상 같은 평형대로 비교해 봐야 되죠. 중요한 거는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뭐 로또 뭐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상 전매 제한 기간 끝났을 때 올랐을지 내렸을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로또는 로또인데 덜 로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전에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 이 정도 났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비싸니까 뭐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실상 강일에 7억 주고 분양받기는 비싸긴 합니다. 송파 같은 경우도 7억 정도에 했었죠. 송파 좀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 그때 예전에 저희 강일지구 기존에 분양했던 분양 현장 할 때 송파도 같이 다뤘었는데 저는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다. 위치상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이 정도면 비싸죠. 로또는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면 안 된다. 덕은지구도 제가 반대했었죠. 여기도 사실상 저렴한 건 아니더라. 자, 왜? 일단 교통이 불편해요. 뭐 9호선 연장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어지고 나면 도보 20분이고 아직 한참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5호선 강일역까지는 2km라서 환승해야 되죠. 여기 그리고 아직 강일지구는 이제 신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실거주하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인근 바로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보다 평당 한 500 정도 비싸니까 4,500 정도 비싸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매매 가격 지수랑 매매 거래량 봅시다. 떨어지다가 올랐죠. 6월에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됐고 이게 매매 가격 지수의 경우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7월까지는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멈춰 있는데 최근에 다시 오름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거래량 언제 많이 나왔어요? 6월에, 7월에, 그리고 6월에 617 맞고 7월에 710 맞고 거래량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많은 건 아니죠. 이때도 거래량이 저조했던 거고 그때 저조한 정도 나오는 거다. 늘었지만 저조한 거예요. 그죠? 12월 아직 50건 이 정도 수준이다. 전세가를 볼까요? 전세가 언제 많이 뛰었어요? 6월 617 이후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게 보이죠. 즉 전세가 상승은 언제부터 있었다? 617부터 있었다. 617부터 왜 있었어요? 617 때 뭐 있었어요? 인근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많이 늘렸죠. 그리고 대출 규제 들어갔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어차피 뭐 강동구는 영향 안 받았었죠.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영향은 없고 뭐예요? 법인 최고 세율 간다고 그랬죠. 법인 최고 세율 한다고 하니까 이때 형성되는 여론이 뭐예요? 임대료로 커버한다. 그래서 617 나오고 나서 신고일 한 달이지만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7월 31일 날 임대차 입법 들어갔죠. 계약갱 신청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사실 꺾였죠. 그러다가 하도 호도해서 최근에 다시 오르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임대차법 때문에 올라가다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10월까지 임대차법 때문에 뜬다 하니까 결국에 10월쯤부터 뜨기 시작하더라.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임대차법 때문에 뜨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뜨는 거다?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려고 집주인들이 난리치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풀렸고 전세자금 대출이 제동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껏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차법도 중요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몇 억 이상이면은 이상분에 대해서 9억 이상분의 대출 줄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도 전세자금 대출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줄여가야지 한다. 그래야 전세가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그러면 월세로 돌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아서 전세 없어질까봐 조금 불안해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사실상 그쪽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완만해졌죠? 여기 근데 최근에 갑자기 띄우기 들어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6월에 한번 뜨고 멈춰 있다가 최근에 뭐 전세가 때문에 다시 오른다 해서 급하게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사실상 어때요? 12월에 12억으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12월에 이상 거래죠 사실. 2억이 뛴 거는 재빨리 표기해주고 2억이 떨어진 거는 무시하죠. 여기 찍혀있는데 무시하죠. 12월에 14억 3,500이래요. 왜? 전달 평균. 이게 이 사이트의 문제점이죠.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만들게 보이려고. 자, 코더 가입파크. 오르고 있다가 조금 다시 멈춘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여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요 정도 떨어진 건 표시해주죠. 확 떨어진 건 표시 안 해주더라. 여기서 매물은 물론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집값이 뜨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강남 유턴. 왜? 할 데가 없죠. 이제 규제 지역, 일단은 규제 지역이 있죠.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규제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제 지역이 뭐 곳곳에 있죠. 뭐 이쪽에 부산 뭐 이런 데도 이번에 지정됐고 뭐 울산 뭐 해가지고 규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규제하고 여기 규제하고 그러니까 뭐 파주나 뭐 이런 데 띄웠죠. 파주나 청주 띄우다가 망했고 인근에 뭐 전남 쪽 여순광 혹은 뭐 경남 쪽에 뭐 창원, 울산, 포항 뭐 이런 데 띄우고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말고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투기가 들어갈 메리트가 없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떴었고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비규제 지역에 띄울 만한 데가 어디 있냐? 없어요. 이제 실수요들이 찾는 곳이 없더라. 지금 창원, 포항, 울산 이런 데 제조업 죽어가고 있죠. 제조업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제조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쪽으로 없다.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없으니까 늘 많이 하는 말 있죠. 키맞추기 들어갔다. 갭매우기 들어갔다. 키맞추기 됐고 갭매우기 들어갔으니까 다시 규제 지역으로 몰려든다. 역풍선 효과 혹은 뭐 빨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강남 띄우니까 강남 혜택 받는 강동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증여성 거래다. 불법 증여다. 자정거래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죠. 엄청나게 많이 걸렸죠. 이번에 특사경에서. 걸린 게 그 정도면은 안 걸린 게 한 3-4배 더 있다는 건데 거래량 중에서 그냥 조금 크게 잡아서 절반 정도. 사실 절반 좀 안 되지만 대부분이 거래량 중 많은 양을 불법 증여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 뭐 12%더라도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서 더 세게 들어가니까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높여서 하는 거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서 강동 올리고 있죠. 지금 막 갑자기 막 2억 띄우고 있어요. 왜요? 조정대상 지역 강화됐으니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 강화됐으니까. 원래부터 조정대상 지역이고 원래부터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었던 강동구는 거기보다는 같은 규제라면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가 오를 거다 하면서 원래는 거기가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들 정밀진단, 안전진단 통과 축포하면서 가격 팍 뛰죠.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재건축이 되면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왜 집값이 뛰죠? 늘 이야기하는 거. 분상제 때문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서 허그 고분양가 규제 때문에,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안 한다면서요. 근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법이 그렇게 센 게 아니다. 징징대고 있을 뿐이지 센 게 아니다. 더 세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증명해주고 있죠. 가격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번에 강동구에 평당 1,500만원대 나옵니다. 시세 반값으로 잠실 생활권까지 누리는 굉장한 아파트지만 지주택.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조합 아파트를 노리거나 뭐예요? 지주택. 혹시 주변에 자기한테 굉장히 피해를 끼쳤거나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가서 귀뜸해주세요. 강동에 3천 정도 하는데 강동구가 1,500만원짜리 아파트 나왔대. 거기 빨리 지원해봐.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라고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꼴배기 싫은 사람. 분양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띄우기도
인근에 조심해야 되겠죠. 강동구 계속 뭐 분양가 상한제 돼도 오히려 고분양가보다 규제가 덜하다, 오히려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꾸 분양받게 만들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곳은 강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동도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곽부터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두시고, 결론, 분상제 적용돼도 비싸다. 지금 마지막 띄우기 들어가고 있다. 이거 언제 작살나요? 내년에 6월부터. 강남 4구는요 3구보다는 약간 강동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내년 6월에 보유세 폭탄 들어온다. 그리고 양도세 강화되기 때문에 6월 전에 팔아야 되겠죠. 지주택 주의보, 요거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